선생님 임신하셨을 때 커피 네. 끊으셨어요? 아니야? 아, 그거 왜 끊죠? 저도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셨거든요. 나 나중에 2잔씩 마셨어. 환자들이 꼭 다시 물어봐요. 맞아. 그거 진짜 괜찮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의 산부인과! 와! 오늘은 산부인과 의사 전문의 3명과 함께하는 임신 준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겠다고 병원에 오신 분들한테 뭘 제일 먼저 권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엽산을 복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임신 준비하면 임신하기 한 달 전부터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복용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엽산을 복용하지 않으면 대표적인 거로 문해아인데 신경관 결손증의 위험이 올라가고 이전에 문해아를 임신한 적이 있다거나 의학적으로 봤을 때 고위험군 여성 같은 경우에는 4mg에서 약 5mg 정도의 엽산을 복용하시는 게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엽산 복용 외에 병원에 와서 해야 되는 검사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 풍진 항체가 있는지 갑상선 기능도 요즘에는 많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풍진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균을 백신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달간의 피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요즘 루틴으로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증가했는데 젊은 여성분들한테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유산이 잘 된다든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는 A형, B형 간염 항체 검사가 있는데 특히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깨끗해지고 하면서 항체가 없는 사람이 많고 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A형 간염에 또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해서 태교여행 많이 가시는 간다면 경우에 태교여행 가실 거잖아요. 그냥 맞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맞아요. 합니다. A형 간염이 2번 맞잖아요. 6개월 간격으로. 근데 임신 중에 맞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항체가 없다 그러면 맞고 B형 간염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임신했을 때 맞아도 되고 사실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아기한테 수직 감염이 되거나 만성 간염이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전격성 간염이라 해가지고 이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쵸. 왜 옛날에 박명수 씨가 한번 A형 간염으로 맞아요. 중환자실에 맞아요. 입원하신 적 있잖아요.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수직 감염, 임신 중에 아기를 출산하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 내가 항체가 없는데 남편이 B형 간염 보균자다. 또 어린이집이나 여러 사람을 계속 접촉하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예방접종 하시는 게 좋겠죠. 독감 예방 접종도 임신 전 시기에 상관없고 임신 준비 중이라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 유행 시기가 되면 무조건 맞으시는 게 좋아요. 임신하면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독감에 또 더 잘 걸리거든요. 임신 중에 독감이 걸리면 뭐 폐렴이나 이런 다른 합병증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을 쓸 때도 타미플루라는 약을 써도 되고 하지만 엄마 그 약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타미플루 먹어도 됩니다. 안전합니다. 네. 독감 백신을 산모가 맞으면 아기가 독감 유행 기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맞아요. 일단은 엄마한테 항체를 좀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권하시나요? 되도록 끊으라고 얘기를 해요. 한 잔도 안 되나요? 한 잔도? 몇 잔까지는 괜찮으니까 요 정도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임신을 하기는 하기 전에 술을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아기한테 괜찮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뭐 아니면 도라고 설명을 해요. 맞아요. 건강하게 잘 자란다. 그럼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애고 얘가 만약에 유산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었는데 유산이 되는 거니까. 아기집이 보인 후부터는 술을 안 드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완전 이제 왕창 많이, 꽐라가 될 때까지 마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아기들 안면 기형, 지능 저하, 그런 태아 알코올 증후군, ADHD 같은 정서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주를 하시는 게 만약 임신이 안 됐다. 그날 이렇게 기분 푸시라고 뭐 그때는 맥주 한 잔 정도 드시면 한 잔만? 쌍두마차로 기호식품 중에 담배가 있잖아요. 담배 자체도 안 좋은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그 말초혈관 수축하는 등 이제 아기가 저체중아도 날 수도 있고 그다음 태반 조기 박리도 발생할 수 있어서 아기를 가지거나 아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금연하시기를 권유하죠. 술도 마찬가지, 담배도 마찬가지고 일반인이 심하게 해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 역할 때문에 선천성 기형들에도 영향을 준다고 돼 있어요. 손가락이 뭐 몇 개 없이 태어난다거나 구승구개열, 심실중격 결손 뭐 이런 심장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간접 흡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남편분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그럼요. 당연히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지금 안 끊고 뭐 애기 태어나면 끊을게, 우리 애 돌되면 끊을게 이러다 보면은 애기가 성인이 대학 갈 됩니다. 때까지 못 끊으십니다. 맞아. 절대 못 끊어요. 네. 마지막 커피. 하루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는 특별히 뭐 가입력이나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나는 먹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는 게 중요하다고 아, 저도- 생각해서 네, 그냥 드시라 그래. 선생님 임신하셨을 때 커피 네. 끊으셨어요? 아니야? 아, 또 왜 저는- 끊자? 저도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셨거든요. 나 나중에 2잔씩 마셨어. 너무 졸려가지고 진짜. 사실 카페인이 우리 생활에서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콜라라든지 녹차, 뭐 초콜릿 이런 데 조금씩 들어있기는 하기 때문에 총 섭취량이 얼마 정도 되겠다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먹는 양을 조절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환자들이 꼭 다시 물어봐요. 맞아. 그거 진짜 괜찮아요? 안 할 거면 안 물어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 뭔가 하고 싶다는 열망이 맞아. 있으니까 저희가 대답을 드리면 커피 진짜 먹어도 돼요? 저도 커피 마셨고 선생님 마셨죠? 맞아요. 회나 탄산음료 같은 거 맞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맞아. 일반인도 탄산음료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회 같은 경우에도 큰 생선류를 많이 먹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회를 되게 싫어해서 맞아요. 선생님도 별로 안 저 안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해요. 네. 외래 오신 산모님들 중에 스시 너무 먹고 오, 싶은데 맞아, 맞아. 스시 맞아요. 진짜 먹으면 그럴 안 수 되냐고. 있구나, 신기해. 네, 저도 너무 신기했어. 그러면은 생선 같은 경우는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덩치가 커다란 생선일수록 수은 함량이 높아져요. 참치 그죠? 그치. 참치나 상어, 고래. 지금 예. 얼마 정도 먹는 게 괜찮은가요? 참치의 뭐 여러 다랑어 종류에 따라 함량이 다르고 막 이래서 되게 복잡한 기준이 있는데 산모분들 기준으로 하면은 일주일에 3캔 정도? 고등어도 꽤 상위 어류잖아요. 그래서 고등어도 참치캔 정도의 양으로 따져봤고 고등어는 뭐 일주일에 1마리 내지 2마리. 질병 때문에 먹는 약 말고 그냥 내가 먹는 약들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타민 A 성분 함량일 거고 시중에 보면은 산모나 임신 준비하는 여성을 위한 비타민들이 있잖아요. 분기별로 이렇게 딱 잘 나눠져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준비하는 분은 가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타민 주세요 하면은 맞춰서 딱 이렇게 먹을 맞아요. 수 있어서 모든 여성들의 죽을 때까지 관심사인 예, 다이어트. 다이어트 약들 드시다가 중간에 임신되셨다는 맞아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임신 준비를 하신다면 다이어트 약 같은 건 끊으시는 게 좋고요. 피부과 여드름 약들, 치료. 뭐 여드름 치료 약들, 비타민 A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 명백한 기형아 유발 약물들이기 때문에 피임을 꼭 해야 되고 이런 고지를 아마 피부과 선생님도 하실 거예요. 허브 성분, 한약 같은 것들. 진짜 많이 질문 받는 게 한약 먹어도 되냐는 말씀 많이 하세요. 불필요한 약물들은 일단은 다 중단하라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체중이 너무 나가도 임신이 잘 안 되고 맞아요. 아. 너무 안 나가도 임신이 안 잘 되고. 안 되잖아요. 네. 체질량 지수가 많이 나간다.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음. 어떻게 권고하시나요?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을 좀 줄이고 임신을 하라고 운동하고 체중 감량하는 게 임신이 잘 되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 맞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죄책감이 지금 임신 준비 중이 아니셔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제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가끔 임신 된 다음에 아 이제 살 빼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진짜. 근데 임신 중에는 다이어트 네, 절대 하시면 안 안 됩니다.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체크를 하고 맞아요. 넘어가야 되는 파트가 있잖아요. 치과를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아요. 치과 치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임신이 됐다. 근데 사랑니가 있다. 뽑아도 되나요? 아프시면 뽑아야죠. 그렇죠? 충치가 생겼다. 치료해도 되나요? 치료해도 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니 때문에 아프시면 뽑으셔야 되고요. 맞아요. 충치 생기시면 치료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 충치가 조산하고도 연관이 좀 있지 않나요, 선생님? 그쵸. 그래서 치과를 일단 가라고. 충치가 있으면 조산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충치를 그래서 임신 중에 치료한다 해도 조산의 위험성을 낮추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충치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점검을 한번 받고 그쵸. 스케일링도 한번 하고.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최대 무기를 빼먹은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그쵸? 초음파를 해야죠. 그쵸. 초음파에서 뭘 봐야 되죠, 선생님? 자궁하고 난소에 특별한 혹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자궁의 근종이 뭐 자궁 내막을 꽉 누르고 있다. 난소에 혹이 있어서 문제를 만들 수 있겠다면 사실 미리 수술을 다 그쵸. 하고 네. 임신 중에 난소에 있던 혹 꼬여가지고 응급수술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맞아요. 없지 네. 않잖아요. 자궁 기형 환자들도 드물지 않게 맞아요. 발견이 될 있어요.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집 자체가 정상인지 한번 보고 넘어갈 맞아요. 필요가 그게 있죠. 기본적이게 맞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궁 경부암 검사, 그것도 그 해야죠. 다음에 초음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1번 엽산을 무조건 시작한다. 임신을 계획한 최소 한 달, 뭐 3개월 전부터도 괜찮고요. 두 번째, 산부인과에 얼른 내원을 해서 자궁, 난소, 초음파 보고 필요한 혈액 검사들 한다. 필요한 예방 접종들 챙긴다. 세 번째로는 일반인에게도 좋지 않은 것들은 끊어도 된다. 네. 끊어야 한다. 술, 담배 끊으셔야 되고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약들 다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내가 먹는 약이 있다면 처방해주는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 두 분에게 다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네 번째, 권정은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치과 치료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임신을 준비하시는 여성분의 나이가 만 35세 이하다. 1년 정도까지만 임신 시도를 해보시고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난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그리고 36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시도한 후에도 임신이 안 되면 산부인과 가는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일단 내가 1년 이내로 임신을 할 계획이 있다.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의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또 틀렸어요. 선생님. 에라이.